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일도 그러겠죠, 나주 초등학생 여아지 여아 학생입니다. 제가 1학년으로 아는데 좀 갑자기 학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초등학교 1학년 7살. 네. 이 여아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든 이 짐승 같은 성폭행 용의자. 네, 그 죄를 물음이 100번, 1000번 마땅합니다만, 이번 사건에서는요,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그 부모에게도 제가 좀 화가 납니다. 아빠가 자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요. 네. 아이들은 마루에서, 애도 4명이나 됩니다. 다 같이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 어머니는 이날도 새벽 2시 반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정황상 어머니가 PC방에서 돌아오기 전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란 사람이 오밤중에 들어와서는 딸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니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무책임한 부모들도, 네, 이 무자비한 이 범인들, 어른들도 참으로 야속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요, 네, 조속히 대책 세워서요, PC방 게임에, 이 게임 때문에 막 학생이고요, 어른들고 이거 나라가 다 망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이것도 좀 대안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합니다. 30년 정치부 기자로 논설실장에, 네, 대한민국 정치판 논설실장으로 구석구석 세밀히 들여다본 분입니다. 제가 당시 그때 팬이었습니다. 이분 내공이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윤창중 컬럼 세상, 오늘도 여의도 취재하고 왔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지금 아드님밖에 없으니까 잘 모르죠? 글쎄 뭐 꼭 아들밖에 없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네. 속상합니다. 이게.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행이 저질렀죠. 네. 네. 이불책, 이게 말이 됩니까? 말 거는 것도 아니고 자는데 이불책. 네. 이건데 진짜. 물론이죠.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지요? 그리고 지금 박앵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모들도 네. 상당히 문제가 많군요, 보니까. 네. 네. 게임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저도 게임 안 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 속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양경숙 씨 민주당, 이 이야기 하죠. 네. 개인 비리입니까? 아니면 뭐 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규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민주당 이 사건, 양경숙이라는 한 여인이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재산가 3사람으로부터 49억을 받았다. 네. 이런 내용 아닙니까? 49억입니까? 그 중에서 조금 다르지. 네. 32억 8천만 원을 받았고, 네, 실제로 받은 네. 건 32억이죠. 네. 나머지는 이제 받은 걸로 했다는 거죠. 네, 받은 걸로. 네. 그래서 받았는데. 그래서 총체적인 규모는 49억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 3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고, 네. 또 양경숙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제가 취재하기 위해서 네. 여의도 정가에서 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 네. 또 박지원 원내대표, 네. 그리고 친노 핵심 세력에 대해 정통한 정보 소식통들을 제가 좀 만나봤습니다. 네. 현직 의원이었습니까? 그건 뭐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취재를 한 건데, 네.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을 믿고 32억 8천만 원, 전체 규모 49억의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줬다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리,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네. 이건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디오 21이라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이른바 친노 핵심 세력의 사랑방인 겁니다. 네. 그
우리가 누구라면 알 수 있는 친노 세력, 지금 민주당 당권파를 포함한 친노 세력의 핵심들이 그야말로 사랑방처럼 드나들면서 서로가 교류하고 소통했던 그런 장소가 라디오 21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어떤 조직, 이게 좀 조직적인 조직적으로 공천, 비례대표 공천이라든가 네. 지역구 공천의 대가를 노리고 지금 저 사진의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죠. 지금 같이 지금 사진을 양경숙 찍은- 씨가 있는데 네. 그 옆에 윤숙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건호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그냥 저 사진 한번 찍은 거 가지고 너무 네. 그 다음에 공격하면 안 되죠. 잠깐만 좀 예, 들어보세요. 예, 제가 공격을 하는 예, 게 아니라 예, 예. 노혜경이라고 지금 옛날 노사모, 네,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청와대 비서관 했었고, 네네. 그 노사모 그 우두머리를 했던 분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양경숙 씨가 저렇게 사진을 뭐 한 번 찍었는지 두 번 찍었는지는 네. 뭐 저걸 갖고 침소봉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침수봉대하면 안 되죠. 네,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네. 어떤 면에서 양경숙이라는 분은 이 친노 세력 안에서 이 매우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아, 네. 저는 잘 몰랐어요. 야당가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노사모, 친노 세력에서 이 양경숙이라는 분은 그 상당히 이 오지랖이 넓은, 네. 네, 그래서 여러 정치인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 양반이 그 만든 라디오 21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아셔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요즘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낙곰수와 네. 같이 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무현 라디오라는 그 라디오 방송을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2002년도에 그걸 만들 때에 소위 말하는 영화배우 문성근, 명계남 씨, 유시민 씨, 네.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양경숙 씨, 또 여러 친노 세력이 만들어가지고 십시일반에서 만든 게, 문성근 씨랑도 다 사진을 찍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친하신 분들이겠죠. 네, 네. 꼭 사진 찍었다고 친할 순 없지만 다 알고 있다 적어도. 네, 네. 어제 뭐 여기 민주당 뭐 의원도 그랬는데 다 한 번씩 그분도 만나볼, 그분도 전혀 친노도 아닌데 한번 만나봤다 당연히 라디오 21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30년 동안 정치인들 만나서 취재도 하고 또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보면은 정말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이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원만하게 분위기를 이끌고 하는 분들이 가끔 오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정치인들이 뭐 데리고 다닌다던가 네. 또는 정치인들을 만날 때에 자기보다 좀 연배가 아래이거나 또는 아니면 굉장히 나이가 많거나 이래가지고 정계, 재계, 뭐 문화계 이런 부분에 정말 마당발인 여성들이 가끔씩 옵니다. 네. 몇 명 있습니다. 네. 가끔씩 오죠. 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네. 사고를 치는 거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뭐 비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 유력 정치인과 다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른바 돈과 권력, 자리 이런 걸로 연관이 돼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것을 제가 추적하며 느끼는 것은 이것은 양경숙이라는 한 여인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는 심증을 제가 하거든요. 네. 어떤 조직적으로 이 공천 대가 4월 총선, 4일 총선 전에 1월부터 3월까지 그때만 낸 것이 세 분이 낸 것이 49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공천을 주는 대가로서 돈을 상당히 조직적으로 모은 흔적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조직망에 의한 조직범죄 의혹이 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망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비례대표 공천, 금배지, 비례대표 금배지를 매직하려다가 그것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를 받아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은닉하거나 돈인 자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이 돈을 누군가에게 쓰는 어떤 핵심 세력의 브로커였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직화된. 네. 영어로 말하면 조직범죄인데. 근데 지금 organized crime이다. 돈을 요 세 사람, 네, 단순히 그 조직범죄인데 요 세 네. 사람한테만 받아서 조직범죄로 하겠습니까?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 당권파와 친노 핵심 세력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뭐라고 저한테 말하냐면 이번에 터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왜냐면 네. 다른 사람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 낸 사람 중에서 그렇죠.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사람은 이 판구하는 거고, 판구하는 조용히 거고. 있고, 이 못 사람은- 받아가지고 지금 라디오 21 완전히 한번 엎은 거죠, 여기. 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라디오 21에 가서 방송을 못하게 하고 내 돈 달라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세 분도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단히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 네. 이게 무슨 어리숙화해서 뭐 양경수한테 이렇게 무슨 사기당할 분들이 아니라 네. 이분들도 산전수전 겪으면서 10여 년 동안 어떤 분은 뭐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 금배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꽤 알려진 분들이에요. 네. 이 양반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뭐 쓱맥이어가지고 양경숙이라는 어떤 무슨 정치자금 마담, 정치자금 딜러한테, 네. 공천 딜러한테 속아 남은 게 아니라 네. 그 대표님의 주장에 네. 따르면 양경숙 대표가 이건 뭐 투자로 받고 이런 그런 개인 비리가 아니고 투자는 그럴 수가 조직적인 없는 비리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이분들이 근데 검찰 조사 아직 그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네. 자, 이분들 세 사람이 지금 돈을 갖다 준 세 사람이 산전수를 다 겪은 사업가인데 라디오 21이라는 소위 말하는 친노무현 세력의 홍보 전이 그 라디오 방송은 네.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도 네.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 네.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데 여기에다가 17억, 18억, 20억씩 그 투자를 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은 그 투자 내역서가 이미 나왔을 겁니다. 네. 그걸 양경수 씨가 지금 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네. 했는데 뭐 전국의 수십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내고 이건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 바로 검찰 수사에서 그 얘기가 나왔죠. 양경숙이가 전국적으로 금융계좌에 돈을 네, 보냈다는. 수십 개를 네? 네, 출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출구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근데 이 사건이 왜 터졌냐 이거예요. 비례대표 안 해주니까 자, 라디오 21 가서 예컨대 네, 책상 엎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 정보가 이제 검찰에 넘어갔죠. 네. 검찰로서도 대단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틀림없이 이걸 수사하면은 야당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뭐 대선에 악용하기 위한 표적 수사가 나올 텐데 검찰로서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것도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제가 30년 정치권을 지켜본 하나의 증인의 한 사람 볼 때는 네. 왜 이게 터졌냐면은 이 세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같이 모은 거예요. 자금을, 네. 공천 대가를.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 공천을 받지 못할 세 사람의 돈을 만약에 대비해서 갖고 있었다면, 네. 이른바 홀드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터졌죠. 공천이 안 됐을 때 돌려주면 되죠. 아갈 달라고 그러면은 네. 이걸 돌려주면은
어떻게 보면 무마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돌려줄 돈이 없죠, 근데. 그런데 섞어가지고 이 뿌리 전국으로 뿌리다 보니까 네. 양경수 입장에서 선거가 끝났는데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상식적으로? 수사도 말이죠. 상식입니다. 취재도 상식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해보니까 아주 평범한 상식을 초월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 범죄는 없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떨고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최, 임, 박, 유 뭐 이렇게 그 재밌는 쓰지 얘기죠. 않습니까, 이게? 네.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명이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여의도 정거에서는 파다하게 나오고 있죠. 아.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그 양경숙이가 이제 검찰에 체포되기 나흘 전에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네. 그러니까 양경숙 씨가 구속되기 전날 이미 민주당에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건 양경숙의 개인 비리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양경숙이가 검찰에 체포되기 4일 전인 21일 날 양경숙은 28일 날 이제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 네. 20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면 소위 말하는 박 씨, 최 씨, 김 씨, 임 씨, 유 씨. 그리고 요 씨 이렇게 성을 직접 거론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대표님. 네, 네. 네. 방송에 네. 얘기하면은 안 됩니까? 그건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아, 검찰의 몫이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들 아주 되게 네, 궁금해할 네. 것 같은데. 궁금하실 것 같죠? 네, 그래도 다시 이게 한번 네, 박 씨, 최 씨, 네, 김 씨, 네, 임 씨, 유 씨. 유 씨. 네, 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네. 페이스북이라고 합니까? 네. 거기에 보면 웃기는 자들, 그죠? 네. 한 번 모두 함께 죽자고. 그렇죠. 죽으려고 청소하는 날이 되려나? 이랬단 말이야. 네. 그냥 지금 대표님이 주장하는 어떤 여러 다 조직적인 공천 헌금을 걷어들인 어떤 그런 걸 조금 보여주는 그런, 그죠? 복선이 깔려있죠. 복선이 그 깔려 있어요. 모두 함께 죽자고. 네. 나 혼자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모두 함께 죽자고. 나를 개인 비리로 몰아서 꼬리 자르기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3명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더 나중에 수사 가면 그러면 돈을 받아서 비례대표 된 사람들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검찰의 몫이죠. 그건 검찰의 몫인데, 네. 지금 현재 비례대표 받은 사람들이 그럼 모두 돈을 받아서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볼 않습니까? 수는 없죠. 네. 없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 지난번에 25명인데 네. 그 25명도 보면은 네. 그 중에 벌써 현기환 전 의원, 네. 소위 말하는 박근혜 후보의 예, 예. 부산 최고 실세라는 현기환 전 의원이 현영희 씨라는 뭐 돈 받았네, 안 받았네 네. 지금 하고 있죠. 뭐 유아원을 하는 남편 재력가를 두은 분으로부터 3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또 통합진보당 지난번에 이석기, 김재현 네. 사실은 이석기도 재력가 아닙니까? 홍보회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권파가 이석기와 김재현을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 후보 그 후보 순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시켜주고 또 이석기한테는 이른바 몰빵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진보통합당의 모든 홍보물이나 여론조사 같은 거 이걸 다 이게 몰아준 네. 그게 지금 나타나고 기업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른바 비례대표 제도는 그야말로 매관매직의 전형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삼김 시대로까지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 이전으로 또 올라갑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이 매간매직의 역사. 네. 여기에 대해서 30년간 취재하셨으니까 아시죠?
제가 증언하기에는 네. 이른바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에 등장한 신민당. 네. 신민당. 네. 그걸 제가 지켜보면서 네. 그때의 전국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야당의 전국구라는 건 네이션 와이드 네. 말한 건데 전자는 뭐냐면 돈 전자였습니다. 아, 전국구의 전이 네. 본전자이군요. 네. 라고 희화할 정도로 아, 희한. 네. 정말 무지막지하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삼김씨는 네. 전국구를 팔아치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 국민들이 또 당시 정당을 출입했던 기자들이 눈 감아준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랬느냐? 민주화를 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과 대선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집권 세력에서는 그때는 얼마든지 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야당은 참 어려웠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모은다는 게 그러한 사정이 있었지만은 제가 30년 정치를 지켜본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생히 증언할 수 있는 대목은 네. 소위 말하는 비례대표제를 돈다발을 넣고 살고 팔았던 그 원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삼김씨입니다. 삼김이라는 것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네. 이 세 분이 소위 말하는 평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이분들은 그러니까 돈 받, 네. 이분들 시대부터 이미 전국구. 네. 이거는 이제 돈 받고 파는 자리였다 이런 주장이죠. 그건 그걸 엄청났던 거예요. 기자로서 두 눈으로 확실히 보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당시에 전국구 의원 명단을 보면은 이건 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왔던 거예요. 네. 어디 시장연합회 회장. 네. 네? 아, 시장연합회 회장이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니라 네. 네. 아니, 그 시장연합회 여보세요. 회장이 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네. 제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네네. 그분 될 수가 있는데 네네. 갑자기 어느 시장연합회 되시는 분이 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시는 거예요. 네. 또 어느의 기업은 없습니까? 기업은 기초고 기업은 기초입니다. 뭐 기업을 하시는 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는 되겠어요. 네. 뭐 기업의 상무다 뭐다.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예컨대 종교계에서도 뭐 거의 이게 이럴 정도 되는 뭐 어떤 분이 갑자기 뭐 전국구 배지를 다녔던가. 네. 또는 일본에서 무슨 빠찡코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으시는 분이 갑자기 전국구 국회의원이 됐던가. 이번에도 비례대표 재산 봤더니 상당합니다. 비례대표 재산이. 지역구 대표보다.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보다는. 요번에서 한번 보세요. 새누리당, 민주당, 네? 네. 사실 대한민국 정치 인력이라는 게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누가 국회의원을 되겠다. 이것은 보면은 사실 거의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 저 양반이 결국은 국회의원을 한번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한데 보니까 무슨 부자다. 보는데 이렇다 무슨 어디 뭐 이렇다 이래 보면은 또는 뭐 어디 무슨 어느 대학교 뭐 무슨 특별 과정 뭐 대학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최고 정책위 과정 근데 재산은 뭐 몇백억이고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네. 박선영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도 자기는 돈 한 푼 안 주고 가서 눈치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그랬죠. 네. 그분은 거의 뭐 모든 당이 비례대표를 사고 팔았다라고 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심증은 조금 간다. 뭐 심증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 여기서 우리가 확정할 수는 네, 없죠. 뭐 네. 확정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네.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었다 이런 네, 거예요. 네. 취재 기자로서도. 네. 뭐 그런 돈으로 공천 장사한 거는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 재작년에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기사를 찾아보면. 심지어 이번 총선 전에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18대 국회의
상당히 여러 군데 지역구 네. 또 비례대표 공천도 돈거래 의혹에 올랐던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죠. 과거 그리고 뭐, 이 문제도 저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시면은 네. 저는 진실의 고개가 들고 말 거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국회의원 되면은 국회의원들한테 돈 갖다 줄 필요가 없으니까 돈 주고 전국구 사는 게 훨씬 돈이 전략됐다. 뭐 이런 증언들도 직접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뭐 상인연합회 회장하시던 분 네. 그런 분한테 제가 제가 볼 때는 뭐 20억, 30억, 40억, 50억을 갖다 주면서 그 국회의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그돈 갖고 편히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저한테 하는 말이 네. 그건 윤 기자가 모르는 소리다. 네. 자기가 그 돈을 갖다 줌으로써 갑자기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인생 역전이 된다 이거예요. 네. 네. 예컨대 서울시청에 대한 국감장에서 딱 하면은 의원님 그러죠. 또 시도 때도 없이 정치인들이 또는 관공서에서 손 벌리는 거, 네? 그런 거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리고 문제는 이 관존민비 의식이 아직도 풍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무슨 박씨 가문의 누구누구 국회의원이다. 네. 이러한 가문의 명예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을 4년 동안 재임하면서 큰 대기업의 결정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거나 몇 건을 네. 또는 대부를 받는데 도와주거나 네. 뭐 전화 한 통해서 네. 좀 해줘라. 네. 네. 또는 무슨 입찰 뭐 사업 네. 이권을 봐주거나 네. 몇 건을 크게 했을 경우에는 남는 원금 회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다 이렇게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뒤로 듣던 이야기를 우리 대표님한테 다 확실히 여기 방송에 들으니까 다 이게 근데 다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은 액수를 주고서 올 필요가 없는데 네. 특히 뭐냐면 지금 정치자금 문제가 심각해진 게 과거에는 2, 30억을 이제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2, 30억은 돈도 아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줄을 잡아요, 줄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지금 경제 규모가 커도요, 2, 30억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꿈 같은 돈이죠. 돈이죠. 그러니까 양정숙과 같은 그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에 몰려드는 네.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조직적인 범죄다. 네, 그죠? 조직 네. 범죄다. 이런 걸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네. 오늘 뭐, 여러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벌써 다 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한 30초 드릴까요? 그,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범죄에서 뭐 친노 세력 이렇게 자꾸 아니, 나오고 한마디- 그러면 문재인 후보한테도 지금 조금씩 불리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친노 세력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고. 네네, 알겠습니다. 저보고 또 한 말씀 하시라고 해서 또 말씀하시면. 네네. 네, 한 말씀 하십시오. 문제는 네. 지금 야당에서 왜 이걸 대선 전에 검찰이 수사하느냐. 네. 여기에 이건 대한 비판의 목소리. 기획수사다라고 대번 지금 들고 나오는데 나는 검찰도 틀림없이 눈치를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나는 대한민국 검찰의 양심이 호소하고 싶어요. 네. 다음 대통령이 만에 하나 야당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눈치를 본다? 검찰도 살해하겠다? 이러면 우리 지금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가 아니에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검찰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어요.
양심.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걸 밝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 80년대 국가대표 여자 농구계의 전설입니다.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 신화의 주역.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이 선수의 이름은 제가 잃어버릴 수가 없네요. 박찬숙. 네, 박찬숙 선수. 거의 30년 만에 올림픽에 합류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우리 선수들 높은 성과에 숨은 주역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겹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얼짱 치어리더로 통하는, 그리고 CF와 드라마, MC까지 거머쥐면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배우 서효명 씨가 있는데 이분이 딸입니다. 저희 또 이분도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이 국가대표는 무슨 뜻인지요? 잠시 후 58초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